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매출, 가이던스 모두 다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여기다가 SCA, 이 장기 계약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의 이 반도체 공급 과잉설을 좀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없어서는 못 판다라는 인식 속에서 오늘장에서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장 초반에 발동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5%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8,93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수급이 워낙에 이 반도체 투톱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소외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오늘장에서 2%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내에서 SK그룹주들의 선전이 대단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ADR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본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 뿐만 아니라 SK그룹주들이 지금 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뿐만 아니라 신재생 쪽으로 투자 검토한다라는 소식,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그룹주 동반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이외에는 백화점, 유통 이런 섹터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한국 쪽으로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이 1,000만 명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인데 그만큼 돈도 역대 최고로 쓴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관련주 특히나 신세계는 8%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내에서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삼성, SK그룹주들이 지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시총 10위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부분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5.4%, SK하이닉스 13%, SK스퀘어 6%, 삼성전기 1.8% 강세로 움직이고 있지만 현대차는 0.98%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1위부터 5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알테오젠, 원익, IPS 두 종목만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USA 바이오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 강세 흐름을 가져갔죠. 알테오젠 1.2%,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 중에 있고요. 원익 IPS 2.3%, 반면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는 종목 SK입니다. SK를 제외한 또 SK 오션플랜트, SK 하이닉스, SK 디스커버리 오늘장에서 SK그룹주들이 정말 상승률을 상위단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 또 ADR 관련된 소식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신재생 쪽으로 또 투자 검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멘텀을 받으면서 SK그룹주들이 코스피 상승률 상위단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는 종목 이노테크입니다. 이노테크 19%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대명에너지, 마녀공장, 시젠 그리고 심택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엇갈린 채로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이 반도체 투톱의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 장에서 5% 넘는 상승으로 마감한 반면에 코스닥은 2% 넘는 하락으로 또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투톱 쪽으로 수급도 쏠리고 있고 시선도 쏠리기 때문에 이 투톱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됐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사실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을 했잖아요. 예. 5% 넘는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의 개수가 월등히 많았거든요. 예. 반도체 투톱 쪽으로만 시선이 집중되고 있어서 최근 시장은 반도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시장을 보면 안 될 정도로 맞습니다. 좀 소외를 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반도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기분 좋을 텐데 없으신 분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런 부분이 고민돼서 오늘 또 시청을 하실 것 같아요.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의 승부주 함께하고 있는 최홍동 전문가입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시장 하루를 다 정리를 잘 해주셨잖아요.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좋은데 안 좋다. 반도체 투탑의 상승이 워낙 지금 가파른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피는 극단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극단적으로 수혜를 받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계속 또 애청을 해주셨고 시청을 해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상황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렸죠. 그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좋았습니다. 네. 장기 공급 계약 자체를 16건 이상 체결을 했다라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수익성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마이크론이 2027년도, 좀 더 길게는 2028년도까지도 여전히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쏠림 현상에 대한 극단적인 이 코스피 쪽으로에 대한 물량 자체에 대한 유입들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렇다고 되면 사실은 이 모습이 낯설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마이크론 실적 앞뒤로 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불안감들은 있었지만 기존에 보여줬던 흐름들 자체가 오늘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나타나면서 복사 붙이기를 해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SK 하이닉스 어제 밤입니다. 공식화했어요. ADR. 7월 달에서부터 이 ADR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3등주거든요. 이게 지금 예상 PER, 포워드 PER로 지금 11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6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시장에서는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그 기대감에 앞서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너무 좋다. 그에 따라서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모멘텀들로 인해서 SK 대비 삼성전자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아졌다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는 한 5%대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던 반면 SK 하이닉스는 13%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서로 먼저 가고 따라가고 먼저 가고 따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올라갔던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그림들을 보게 되면 SK그룹, 삼성그룹 그 안에서 삼성전자를 보유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로 갈리면서 지분 보유를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밸류 체인이 일제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 이외의 종목군들 올라갔던 종목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좀 개별적인 모습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극화 현상이 다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제가 시나리오 딱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1번, 2번, 3번. 1번은 뭐였죠, 여러분들? 안 좋은데 다 같이 안 좋은 거. 좋으면 다 같이 좋은데 이 안에서 양극화, 쏠림 현상들은 또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3번은 뭐죠, 여러분들? 마이크론 실적이 다소 컨퍼런스 콜 자체가 다소 시장의 만족도를 충족을 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눌림목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그래도 쏠림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번 쪽보다는 2번과 3번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었잖아요. 그 부분들 중에서 이제 2번이 그대로 좀 드러났고 그 모양새들이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차트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입니다, 여러분들. 이 추세를 벗어나진 않아요. 예, 추세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오늘 5%대에 대한 강한 상승세. 물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을 가지고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 차트가 건강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아예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흐름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들은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방향성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6월 11일, 6월 12일, 6월 22일이죠. 6월 21일이죠. 이때 보셨다시피 6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면 또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날 뭐가 나오죠? 6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나오는 달이 7월 1일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으면서 반도체가 꺾일 만한 요인들을 못 찾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7월 초면 또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 실적도 발표일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은 자연스럽게 반도체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 모멘텀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종목군들은 실적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확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종목군들 움직일 때, 바이오 종목군들 올라가는 건 너무 좋기는 한데요. 연속성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은 좀 신뢰성을 못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대로 오늘 나온 거고요. 자, 코스닥이 좀 안타깝죠, 여러분들. 코스닥이 어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제가 코스닥 지수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이오 종목하고 2차원지 종목들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군들 일부 종목군들 올라갔던 것뿐인 거지 어제처럼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방 경직성을 붙잡았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뭐죠, 여러분들? 이제 6월 30일이면 또 미국과 이란이 만나서 협상할게라는 것들에 대한 일정이 잡혔잖아요, 지금. 그에 따라서 유가가 지금 70불대 아래로 좀 빠졌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FOMC, FRB 연준에서 금리 인상 약간 좀 속도 늦출 수 있을 수 있겠는데? 라는 것들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생길 수 있으니 성장주, 기술주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성을 잡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조할 수 있는 모습들이겠죠. 그와 더불어서 또 뭐죠, 여러분들? 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일자의 미국 채권금리 보시게 되면 거의 일제히 다 빠졌거든요. 그만큼 시중금리가 어찌됐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빠진다,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코스닥 좀 아쉽죠, 여러분들. ETF 향 쪽에서에 대한 물량들로 인한 대형주 쏠림 현상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쏠림 현상들, 그리고 그 이외에 실적이 다소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적을 수밖에 없는 코스닥 종목에 대한 하향 흐름들이 다소 안타깝기는 하지만 코스닥 종목에도 분명히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내 포트 내에서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지금의 실적 시즌,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2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찌됐든 명분을 가지고 올라가는 요 시장 속에서 좀 올바른 투자 전략들을 좀 세워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번 주 내내 짚어주셨는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발표 이후 쏠림 현상이 재시동 걸리면서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났던 하루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제는 우리가 좀 반도체를 정말로 봐야 될 때인 것 같고 그만큼 실적도 계속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수익 즐기면서 좋아하고 계시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다른 섹터를 봐야 되나 뭐 여기저기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너무 기준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올라가는 걸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와 갖고 하고 있는 것도 매도를 네, 하기도 매도를 하고 예. 또 올라탈 수도 없고 그래서 맞아요. 이런 투자에 있어서 좀 기준점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죠? 그 현실성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게 사실은 저는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자라는 게 사실은 우리 방송에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사실은 뼈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실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딱 뛰어들 때 많은 책들 그리고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기본서들 읽고 딱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정말 수많은 변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무언가 하나의 방향을 잡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방향이 꽤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연애를 책으로 배우면 안 되시듯이 항상 실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이 시간에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몇천 프로예요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전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와 하실 수는 있는데 하등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실전 매매에 있어서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전 매매에 대한 노하우들을 이 차트 정석에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이 차트 정석에 들어가 있는 거는 굉장히 심플해요. 우리 실전 매매 원칙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실전 매매 원칙.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서에 대한 원칙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이 시장 상황에 맞는 원칙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만들어서 새로. 근데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일부 종목으로 인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나는 상승장일 때 원칙 가지고 대응할 거야. 하락장일 때 원칙 가지고 대응할 거야. 횡보장일 때 대응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고수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늘 들으시는 말씀 있으시죠? 어떤 얘기? 주식은 대응입니다.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대응의 영역이라는 걸 풀어서 쓰게 되면 매매 원칙들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냥 이 세 가지 정도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세 가지 정도만 조금 가지수를 늘려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찌됐든 시장 상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에 해당되는 주가 변곡점들이 나와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어떤 종목군들을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변곡점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내가 그 종목을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에 대한 타이밍들을 결정을 지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스텝만 밟으시면 돼요. 이 세 가지의 스텝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이 차트 정석에 넣어놨으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부를 해봤던 종목군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 종목 원이 가입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번 주에 한 2번 정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2번을 가지고 나왔던 그 시기가 그냥 이 박스권에서 움직였었을 때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오늘 올라갔다가 꽤 밀렸거든요. 정점 찍고 밀렸어요. 그죠? 우리 오늘자의 고가가 한 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정작 본장에서는 빠졌다가 오후장 들어서 또 올리는 모습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고점에서 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박스권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버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원이가 EPS가 한 석 달 동안 상단으로는 15만 원, 하단으로는 10만 원, 11만 원대에서 그리다가 요번에 6월 달 들어서 갑작스럽게 빵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라인이 어, 그동안의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강력한 지지선이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편해요. 그러면 사실상 말하는 저도 편하고요.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심플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왜 버티는지. 이 원익 IPS가 왜 버틸까요? 다른 종목군들은 다 빠지는데. 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해야지만 이 원익 IPS가 왜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가 되는지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하이닉스,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이 세 회사들이 2026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증설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들어가죠? 첫 번째로 전공정이 들어갑니다. 이 전공정에 해당되는 증착 장비가 먼저 들어가요. 거기에 대장이 바로 이 원익 IPS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마이크론 뜨고 삼성전자 뜨고 SK하이닉스 뜨자마자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가 먼저 일제히 다 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장에서 수급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던 종목군들 다 매도 나오죠. 이게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ETF 물량들로 인해서 수급 공백이 너무 크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군들은 다행스럽게도 박스권 돌파시킨 이후에 저항에서 지지선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 주가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종목군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부분들로 인한 불확실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마이크론이 눌렸다 하더라도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2번씩, 3번씩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럼 이제 차트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시죠? 그럼 이 종목은 패스하셔도 돼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종목. 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제닉. 히든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섹터가 딱 2개죠. 어떤 거죠? 반도체. 그리고 또 뭡니까? 화장품이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하고 화장품을 제가 그냥 뜬금없이 갖고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6월달 수출 데이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반도체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체크를 안 하지만 은근히 화장품 친구들이 수출 데이터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달바 글로벌 엄청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24만 원 갔어요. 달바 글로벌은. 근데 그 중에서 마스크팩, 제닉이라는 종목이에요. 쭉 빠졌죠. 근데 어제 양봉 보였어요. 그런데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될 수 있겠죠.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가 뭐 안 좋아도 실망을 좀 줘도 사실은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다른 섹터에 실적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선제적으로 실적 좋은 종목들을 사버리면 돼요. 근데 마침 뭐죠, 여러분들? 어제 화장품 종목군들이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바이오를 살 거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바이오를 살 거냐, 2차원지를 살 거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실적 베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일회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확인하고 매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얘네들을 포기를 하고 오히려 화장품 종목군들을 차라리 사는 게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코스닥 종목이 마이너스 2%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화장품 종목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낙폭과대였던 이 제닉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 생겨버리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확 높아버리자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전에서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종목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달바그로벌입니다.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6월 10일 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6월 18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달바글로벌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또 있죠. 좋아서도 있는데 이 날짜들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6월 10일, 6월 18일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6월 10일이
6월 11일 날 수출 데이터 발표되기 전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6월 18일도 공교롭게도 6월 21일이 일요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정규장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22일 날 월요일 날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달바글로벌 또 말씀드렸던 거예요. 똑같은 차트잖아요, 여러분들. 달라진 게 없어요. 달바글로벌 제가 설명드렸던 자리하고 요 18일 날 말씀드렸던 달바글로벌의 위치하고 다른 게 없어요. 계속 버티잖아요, 얘가 여기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극에 달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버티는 이유는 뭐죠?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무언가를 우리가 막연하게 무언가일까라는 게 이 종목은 답이 나와 있었잖아요. 화장품주들은 답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 다른 것들 내가 모르겠고 반도체는 너무 높아서 나는 부담스러워서 못 사겠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나올지 안 나올지 나는 잘 모르겠고 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이런 것들을 잡아두면 오늘 같은 날까지 24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리가 얼마? 20만 원이거든요. 오늘 주가가 24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 한 종목 가지고 일주일 만에 몇 프로? 20%가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클리어하게 되셨죠? 차트도 이해가 되고 차트가 왜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새가 딱 되는지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은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이거 5월 19일 날 제가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자리거든요. 그 뒤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별다른 코멘트를 안 달아드려요. 네. 5월 19일 날 이후로. 뭐 이 종목이 뭐 갑작스럽게 막 급등을 하거나 뭐 좀 큰 변동성들을 보여줘도 어차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이고 시장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꺾이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빠질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뭐 다른 쪽으로 쫙 퍼지면서 드래곤볼 다 소원 빌고 흩어지는 것처럼 네? 자금들이 싹 흩어질 거란 얘기죠. 근데 그거를 아직 뭐 확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뭐 별다른 코멘트 없이 그냥 쭉 보는 그런 관점인데 들어갔던 타이밍들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앞으로 대장 역할을 해줄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기대치들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과거 나는 1년 전에 사갖고 왔는데 나는 뭐 1년 반 전에 사갖고 왔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마다 올라갈 때 나는 삼성전자 없어. 시장에서 소외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타이밍들을 보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악재가 나올 때 사면 돼요. 악재가 나올 때. 그 악재가 나올 게 뭐였을까요? 예를 들자면 SK 하이닉스는 제가 이거 작년도 SK 하이닉스가 어디 있을까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워낙 뭐 예제를 말씀드릴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서 SK 하이닉스까지는 좀 그렇고 SK 하이닉스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는 5월 19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날이 언제냐? 노사가 만나가지고 서로 으르렁으르렁 돼가지고 안 해 우리. 우리 다음 내일 그냥 파업할 거야. 라고 했던 때예요. 근데 제가 이날 오후에 공장 파업 안 됩니다. 파업하기가 엄청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외압이라는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이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날 밤에 극적으로 노사 합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악수하고 사진 하나 딱 찍고 언론 보도하고 그 다음날 정상화 됐잖아요. 그죠? 그 뒤로 탄력받으면서 N자 파동 그리면서 현재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종합적이죠. 차트로만 보게 되면 기대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있다 보니까 사이드를 계속 켜요. 5일선 20일선 맞닿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토캐스틱을 봤더니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그럼 어찌됐든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잠깐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는데? 라고 일단 판단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게 되면 뭔가 강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그 우리가 트리거를 뭐라고 그러죠? 명분, 올라갈 수 있는 명분. 시장의 수급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날이었던 거예요. 노사 합의 딱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쩌쩌쩌쩌쩌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현재를 보면서 악재일 것 같거든요, 보면. 근데 그게 지나게 되면 오히려 그냥 주가에 대한 호재로 전환이 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선반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타이밍들을 삼성전자가 5월 19일 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뒤로 별다른 코멘트 없이 지금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7월 1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7월 1일 날 발표되는 6월 달의 수출 데이터 당연히 좋을 거니까 굳이 내가 건드릴 이유가 없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면샀지 매도는 안 할 거란 얘기죠. 그리고 7월 마이크론 실적이 3등이 저렇게 많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7월 초순에 발표하는 잠정 실적 당연히 시장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매도를 하겠습니까? 시장에서? 매도 안 하죠. 사면샀지 매도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 19일 날 매수해놨던 이 물량들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시장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HP, SP라는 종목입니다. 야, 이게 원래 시나리오대로면 이게 지지받고 오늘 올랐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별다른 움직임들을 안 보여줘요. 그죠? 좀 아쉽죠. 근데 이 HPSP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사면 어느 순간에는 매도를 해야 돼요. 자, 6월 2일 날 말씀드렸고요. 6월 8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타이밍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오래 길게 가질 않으니. 6월 2일 날이 어느 시점이었냐면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때 HPSP만 올라갔냐? 아니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다 일제히 다 올라갔어요. 동네가 다 올라갔어요. 강남 집값 올라가듯이. 지금 동탄의 집값이 올라가듯이. 그죠? 지금 호남의 집값이 올라가듯이. 그 동네가 커스터마 이루어지면서 올라가듯이 주식도 섹터 상승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섹터 상승이 이를 때 그 안에서 잘 트레이딩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배가시키는 방법들을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의 6월달 초순에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다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근데 그게 똑같이 정점도 다 동일합니다. 올라가는 시기도 동일하고요. 정점 찍고 내려오는 시기도 동일해요. 이 날도 6월 2일 날 말씀드리고 1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정점 찍었죠. 그리고 올라가는 요 사이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6월 8일 날 HPSP를. 심플합니다. 솔브레인도 마찬가지죠. 장비 들어갔으면 소재 들어가야죠. 요 사이드에서 그 다음날 장중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게 여러분들 막연하게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시장이 되게 빠르잖아요, 여러분들. 엄청 빠르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빼고는 되게 빨라요, 종목이. 엄청 빠른 거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럼 그 안에서 내가 그 주름을 다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좀 공부를 해두시면 꽤 괜찮은 실전 매매를 경험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여기 있네요. 자, 이 SK하이닉스도 제가 여러분들 12월 10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2025년도 12월 10일 날. 이때도 악재가 있었어요. 그 악재가 뭐였을까요? 투자 경고가 붙었어요. 투경이 붙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국내 시총 2위 종목의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상위 2등 종목이 투자 경고가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수가 못 가요. 그리고 기관도 그렇고 우리 연기금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사내 내규가 있잖아요. 그럼 투자 경고 붙은 종목의 제약사항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못 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정부가 이제 한 2주 정도 고민을 했죠. 이거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풀어놓고 그 다음에 법 개정했죠. 예, 대형주 포지션에 있어서 투자 경고 좀 유연하게 하자. 그래서 그 사이에 그 기간에 이 가격대예요. 그때 산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쭉 끌고 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 명분이 있고 그 명분이 나올 때 차트들을 같이 공부를 해두시게 되면 종목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만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막연한 이유. 막연한 이유가 아니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들을 이번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서 제가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밑에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QR코드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제가 현재까지 뭐 많은 차트들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훨씬 더 많은데 시간을 설명을 하나하나씩 다 드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주요 종목군들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설명을 문서화해서 텍스트화해서 이 차트 정석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넣어놨고 그리고 우리 실전 매매 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군들을 차트로 좀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밑에 QR코드 확인하셔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 차트의 정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안내대로 신청하셔가지고 뭐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시장이 뭐 끊임없이 밀리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시장 왜 이래? 라고 고민을 하실 게 아니고 시장이 왜 이러는가에 대한 분석도 한 상태에서 그 분석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기회가 또 와요. 그 다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게 주식의 연속성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감으로만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또 텍스트로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차트의 정석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선물처럼 받아보시면서 이렇게 투톱 위주로만 수급이 쏠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문가님께서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한 할 예정이죠.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또 시장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셔서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도 교육방에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우리가 또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활동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군들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6월 24일 날 어제입니다. 원희가의 페이스 말씀드렸고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8%대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어제 똑같이 말씀드렸던 제닉이라는 종목 역시도 오늘 시장이 양극화되는 이 시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1박 2일 만에 14% 이상의 변동성들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달바글로 보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요 양봉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상당히 좀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꽤 쏠쏠한 상승을 맛봤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 구간대마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던 종목,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에이블CNC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월 23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된 상태에서 중간중간마다 양봉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봉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트레이딩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얻어내시게 되면 꽤 괜찮은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고가에서 나 여기 살 거야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앞전에 보여드렸던 요 박스권이 강하게 돌파를 되는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추세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딱 한 달 반 만에 수익률이 153%가 나와요. 앞으로 코스닥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게 되면 이러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자주 나올 거예요.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그 다음 SFA 반도체 마찬가지로 눌림목 이후에 딱 3거래일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53%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교육방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고요. SK 하이닉스 뭐 말할 것도 없죠. 작년도 12월 10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3월 30일 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현재 뭐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버티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6월 8일 날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입니다. 6월 8일 날.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눌림목 온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이 드디어 300만 원 가나요?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장의 대장주들도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따라서 완전히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5월 19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17일 날 말씀드렸던 달바글로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자, 그 다음에 네페스 아크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딱 일주일 거래되면서 몇 프로? 6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이 기업이 좋고 안 좋고에 대한 움직임들을 장기 투자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상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 되는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 활주로 기법에 대한 필승 패턴, 그 다음에 매수하는 타이밍, 매도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역시도 많은 종목군들이 있지만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밑에 QR코드가 나갈 거예요. QR코드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매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당일 전략에 대한 이야기, 업종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일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 우리 10시 반 밑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밑에 QR코드 보이시죠? 교육방을 통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책도 받으시고 또 라이브 방송도 같이 하면서 힘드신 부분들 제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실전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알려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까지밖에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남은 부분을 텍스트로 한번 받아보면서 혼자서도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내일 장중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장의 흐름과
분과 그리고 섹터, 종목들의 움직임 같이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오늘도 한 3종목 정도 우리가 좀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지금 삼성하고 SK하이닉스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내일의 승부조 시간을 계속 시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늘 때마다 삼성, SK하이닉스 빼놓지 않고 말씀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과연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역시나 단기 스윙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매는 마이크론이 맞은 건가요? 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어쨌든 실적 시즌의 첫 테이블은 늘 삼성전자가 끊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은 삼성전자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아마 시장에서 막 이야기 나오고 있는 목표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대를 설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45만 원 제시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히든 종목, 낙폭과대인 종목입니다. 더 이상 빠질 자리 없다고 봐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 기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종목명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입니다.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이 종목도 숨어있는 실적주예요. 빠지면 빠질수록 관심을 가져야 되고 빠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는 우리가 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밑에 QR코드 통해서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종목명과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만한 종목,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 2종목 들고 왔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의 종목명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드린 종목들 내일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장중의 흐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참여해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까지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여러분들께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선물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